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파스칼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언제나 모험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열정을 가진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칼은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고서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서에는 전설의 황금 사과와 푸른 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 사과는 한 입 베어 물면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되고 푸른 새는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물들은 수수께끼가 많은 마법의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즉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파스칼은 이 전설이 단지 옛날 이야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을 꾸리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뒤 마법의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은 처음에 그리 특별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색깔이 변하며 이상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파스칼은 처음으로 약간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 보니 길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는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오솔길을 걸으면서 파스칼은 여러 가지 신기한 동물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는 말하는 여우, 노래하는 다람쥐, 슬퍼 보이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슬퍼 보이는 늑대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스칼은 늑대에게 왜 슬퍼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늑대는 황금 사과를 찾으러 왔다가 길을 잃고 돌아갈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늑대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했고 만약 황금 사과와 푸른 새를 찾게 되면 늑대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늑대는 감동했고 자신이 아는 숲의 출구를 파스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마법사가 사는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파스칼은 마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마법사는 숲의 중앙에 있는 반짝이는 호수 옆 낡은 나무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런 방문을 놀랍게도 환영해 주었고 파스칼의 강한 의지를 보고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마법사는 그에게 특별한 부적을 주었고 그것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모험 끝에 파스칼은 마침내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연못과 그 위에 나무가지에 매달린 황금 사과가 있었습니다. 곁에서는 푸른색의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황금 사과를 손에 넣으려는 순간 숲에선 가장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푸른 새는 그의 곁으로 날아와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파스칼은 자신의 선택이 진정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파스칼은 황금 사과와 푸른 새를 마을로 가져갔고 마을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며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 모험을 통해 그는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나누는 것에 있음을 배웠고 이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파스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장소로 남아있으며 파스칼과 그의 모험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미는 늘 자연을 사랑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집 뒤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고 숲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미는 용기를 내어 그 정원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의 입구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너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어우러진 그곳은 경이로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로미가 정원의 중심으로 걸어가자 신기하게도 꽃들이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안녕, 로미, 여기는 특별한 곳이야. 로미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중심에 커다란 분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분수는 맑고 투명한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물방울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로미는 분수 옆에 서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마법의 정원이야. 나는 이 정원을 지키는 요정, 코라야. 어려운 질문이나 소원을 말해봐. 너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고 싶어. 로미는 깜짝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은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위대한 소원이야, 로미. 내가 가진 친절함을 잘 간직해. 그러면 너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후 호라는 로미에게 작은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작은 유리병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정원의 신비로운 물 한 방울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물은 희망과 행복을 상징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걸이를 간직하렴. 코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미는 그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점차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을은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로미는 그 소중한 정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의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 너머의 정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속에는 로미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숱한 나무와 들꽃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로미는 호라를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점점 널리 퍼져나갔고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조화와 평화의 메시지는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로미의 소원은 그녀가 이룬 작은 기적과 함께 마법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로미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오래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동화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주변 깊은 숲에는 마법사 알렉상드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 착한 마법사로 마을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알렉산드르는 특별한 날마다 마을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마술을 보여주곤 했다. 그의 마술은 단순한 트릭이 아닌 진짜 마법이었기에 사람들은 알렉산드르의 마술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마을에는 알렉산드르의 마법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마을의 부유한 상인 피에르였다. 피에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며 알렉산드르를 질투하고 미워했다. 그리하여 어느 날 피에르는 알렉산드르가 입을 옷을 도둑질하여 그 옷에 저주를 걸어버렸다. 알렉산드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저주가 걸린 옷을 입고 광장에 나갔다. 마법을 시작하자 그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실망했다. 그날 이후로 알렉산드르는 숲속 깊숙이 숨어버렸다. 피에르는 만족스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몇 달이 흘렀다. 마을의 젊은 소녀 클레르는 알렉산드르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숲속을 탐험하여 알렉산드르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간 클레르는 마침내 알렉산드르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클레르는 알렉산드르에게 자신은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는 충격을 받고 클레르의 진심 어린 말에 다시 결단을 내렸다. 두 사람은 피에르의 저주를 풀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알렉산드르는 자신의 마법책에서 오래된 주문을 찾아내어 특별한 약초를 숲에서 수집하기 시작했다. 클레르는 알렉산드르를 도와가며 약초를 모았고 결국 저주를 풀 수 있는 묘약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마침내 저주가 풀린 알렉산드르는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와 마법쇼를 선보였고 광경은 더욱 화려하고 위대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클레르와 알렉산드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피에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에게 사죄했다. 그 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고 매년 특별한 날이 되면 클레르와 알렉산드르의 용기를 기리며 축제가 열리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작은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였고 그는 항상 마을 외딴 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생쥐였고 그의 눈은 언제나 그의 작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탐험을 위해 빛났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오래된 다락방에서 이상한 체스판을 발견했습니다. 체스판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체스 말들은 독특하고 각기 다른 보석이 박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이는 체스판이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루이는 체스판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체스판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이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작은 기사로 변한 것입니다. 체스판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그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작은 세계는 갑자기 커져 보였습니다. 그 체스판은 마법의 체스판이었고 오직 용감한 자만이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루이는 여러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스판은 차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루이는 프랑스의 숲과 들판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모험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로아르 계곡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로이의 목표는 마법의 포도주를 만드는 비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마시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로이는 체스판의 도움으로 거대한 떡갈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숲 한가운데서는 고양이, 부엉이 여우와 같은 새로운 친구들이 로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험심 넘치는 이 동물들은 모두 과거 마법의 체스판을 사용하여 모험을 떠났던 동물들이었고, 이번에는 로이의 탐험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로이와 친구들은 계곡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법의 포도밭을 찾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때는 오크 운반체에 의해 가로막히고, 또 한때는 몽환적인 안개에 빠져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이의 유쾌한 성격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그들은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법의 포도밭에 도달했습니다. 지키는 드래곤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루이와 그의 친구들은 기쁨에 넘쳤고, 약속대로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이가 체스판에 돌아왔을 때 그는 체스를 사용하여 세계의 더 많은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또 다른 모험을 위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며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루이는 마법의 체스판과 함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험 속으로 뛰어들며 그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가며 프랑스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마법의 힘을 전했습니다.